일본 제국주의 찬양 건축물 3편. 일본 신사도리이 이세신궁, 야스쿠니를 결합하여 디자인한 국립부여박물관. 다음 동영상은 국민들이 전혀 모르는 대한민국 최고의 명당, 흥선대원군과 그의 친일파 자손들이 묻혀있는 봉황새 묘터이오니 국민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대한민국 사회의 완전한 친일 청산을 위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주변 분들께 적극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천재 건축가이자 대한민국 뉴페이스 정치가 백창아. 대한민국 대표 친일 건축가 김숙은 일본 제국주의 찬양 건축물 2편인 88 서울올림픽 주경기장에서 친일 건축가 김숙은에 대한 기본 설명은 했으므로 여기서는 생략합니다. 대표작 88 서울올림픽 주경기장, 국립부여박물관, 국립청주박물관, 남산자유센터의 다수. 좌측 사진은 부여박물관 정문과 일본 신사 도리이가 같다는 신문기사입니다. 그러므로 친일 건축가 김숙은의 디자인 성향을 내가 먼저 설명하기 전에 1967년 8월 19일 동아일보 기사부터 먼저 언급하겠습니다. 1967년 8월 19일 동아일보에 다음과 같은 흥미로운 기사가 났다. 부여박물관 건축 양식의 말썽, 일본 신사와 같다. 백제문화 고유의 것. 이 박물관 설계는 건축가 김숙은 씨가 맡았는데 김 씨는 부여박물관에 소장된 토기의 그린 무늬에서 이 같은 선을 발견, 설계에 원용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 씨는 부여박물관의 건축 양식이 일본의 신사를 닮은 것은 사실이나 그 건축 양식은 실상 고유의 것이 아니라 백제에서 건너간 것이라고 주장. 본고장에서 꽃피지 못한 건축술이 백제의 목공들과 기와장들의 손으로 일본으로 건너가 개화된 것인데 이것이 다시 본고장에 역수입된 것뿐이라고 강조했다. 논쟁은 1967년 8월 24일 논단으로 이어진다. 신축 부여박물관의 양식, 식민지 잔재를 되씹는 강변과 횡포, 김철준 서울문리대학 부교수. 설계자는 백제 토기 무늬에서 일본 신사 양식과 유사한 선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러한 대담한 설계를 하였다고 하고 또 옛 백제 양식의 건축이 일본에 건너갔던 것을 역수입한 것이라고 자부하고 있는 모양이나 이따위 횡포는 그냥의 무식에서 나오는 성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일본의 신사본전이나 조거를 연상케 하는 선을 가진 토기는 본 일이 없고 또 학계에 알려진 일도 없다. 중야. 일본 신사 양식은 남반계통이라는 것은 일본 학자들이 스스로 인정하고 있고 삼국시대의 우리나라 건축에 그러한 남반계 형식은 찾아볼 수 없다. 우리나라의 건축 양식이 불교 사원 건축을 중심으로 하여 일본에 수출되어 그곳 사원을 창건하고 궁궐에도 커다란 영향을 끼치었으나 일본 신사 건축은 원시적인 형태를 지닌 남반계의 전통을 그대로 지녀왔던 것이다. 중야. 다시 말하면 삼국시대 내지 통일기 신라시대에 우리나라를 통해 들어간 대육계 건축 방식이 일본 신사 건축으로 하여 울타리 대신 회랑을 치게 한다든가 석등까지 놓고 신사 건물의 배치 등에 영향을 주지 않은 것은 아니나 신사본전의 원형적인 결고의 형태는 그대로 변함없이 내려왔던 것이다. 신축 부여박물관은 일본에 영향을 준 백제 양식을 다시 찾아온 것이 아니라 그들이 고수하여온 남반계의 직징이 나타나는 것만을 수입한 셈이다. 역사 및 문학의 인사들의 공방이 오가던 지면에 드디어 1967년 9월 2일 논단을 통해 건축가 김중업이 등장한다. 만거 부여박물관 설계도를 보고 순수한 일본식 풍조 역수입 운우는 폭언, 김중업. 건축가란 가장 양식을 지닌 지성인이어야 하며 시대를 앞지르는 혁명가이어야 한다. 중야. 우리들이 놓여있는 현 시점의 건축가란 과거를 안이하게 계승하려는 입장에 놓여질 수 없고 미래 특히 21세기를 준비하는 참다운 지도자이어야 한다. 중야. 그리하여 건축가의 좌표란 미래를 똑바로 금긋기 위하여 유산의 참다운 내체험이 선행되어야 하고 이 정확한 관조를 통한 새로운 비전이 그려져야 한다. 중야. 작년 봄에 종합박물관을 경복궁 내에 건립한다고 현상 모집을 한 일이 생생히 기억난다. 한국의 몇 개의 아름다운 고전 건축물들을 배로 확대하여 콘크리트 모작하고 이들을 한데 묶어 종합박물관 임내하고 기능이 완전 무시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고전에 대한 최대의 모독을 한 사건이 있어 이 천만부당함을 비판했고. 중야. 그러한데 근자 동아일보지상의 부여박물관에 관한 기사와 사진을 보고 아연실색했다. 무어라 형언키 곤란한 북받치는 불쾌감에 어안이 벙벙해졌다. 종합박물관의 유가 아니다.
도리이가 백제에서 일본으로 건너갔다는 무식에서 이 역수입이라는 있을 수도 없는 폭언에서 소기의 문의에서 건축의 선을 딸 수 있다는 데에는 무어라 형언하리요. 중냐. 비건축가에게도 뚜렷이 일본식임이 짐작가듯 일본식인 건축임에 틀림이 없었다. 정문은 순수한 도리이의 형상을 본딴 것이며 도리이란 본시 남방 종교에서 북상하여 일본에 전래되었으므로 한국에는 존재한 일이 없음. 본관은 신사의 신전을 되포르메한 것에 불과하다. 그의 동남창은 더욱이 무자창의 전용이며 측면 모습에 있어서는 숨김없는 일본식을 순수히 풍기고 있다. 중냐. 사람이란 실수할 수도 있고 다급하여 무식한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는지는 모르나 건축물이란 엄연히 남아 후대에까지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일이니 깨끗하게 자신의 입장을 밝혀 일시의 실수라고 결말을 짓는 것이 가장 건축가다운 행동이라고 믿는다. 더욱이 앞날이 있는 건축가라면 말이다. 구 국립부여박물관의 최대 혐의점은 박물관의 정문이었다. 이것이 일본 신사의 도리이와 닮았다는 것이다. 첫 번째 사진 속 좌측이 구 국립부여박물관의 정문이고 우측이 일본 신사 도리이 모습이다. 당시 우리 사회에서는 두 가지 부류, 즉 친일파나 용공분자란 굴레가 씌워지면 사회적으로 매장을 당하던 상황이었다. 게다가 김수근이 일본에서 건축 공부를 했다는 배경까지 도마에 올랐다. 일본식이라는 주장과 일본식이 아니라는 주장은 저마다의 논리대로 팽팽히 맞섰고 논쟁은 뚜렷한 결론을 얻지 못한 채 보름 가까이 이어지고 있었다. 급기야 박물관을 철거해야 한다는 주장이 등장했다. 그러므로 아래 우측 사진 노란 선 표기 부분이 바로 일본 신사 도리이와 닮아 논란이 된 구 국립부여박물관의 정문입니다. 심지어 당대 최고의 거장으로 평가받던 건축가 김중업까지 논쟁에 가세한다. 부여박물관은 비건축가에게도 뚜렷이 일본식임이 짐작가듯 일본식 건축임이 틀림없다. 정문은 순수한 도리이의 형상을 본딴 것이며 본관은 신사의 신전을 되포름에 변형한 것에 불과하다. 군사정권은 집권하자마자 근대적인 도시건설에 총력을 기울였다. 하지만 당시 건축 환경은 너무 낙후돼 있었다. 그때 권력의 핵심이던 김종필이 김수근과 인연을 맺는다. 군인 출신의 정치가들은 김수근의 세련된 소양에 매료됐고 대규모 프로젝트를 과감히 맡긴다. 65년 그는 박정희가 설립한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의 부사장에 취임했다. 바야흐로 김수근의 시대가 열린 것이다. 대한민국 현대건축가 김중업이 언급한 것을 대한민국 최초로 나라 사랑하는 애국심이 매우 강한 대한민국 천재건축가 출신인 내가 대한민국 건축과 학생들과 대한민국 국민들을 상대로 지금부터 김수근의 디자인 성향을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구 국립부여박물관의 일본 신사 도리이 등 디자인 결합 과정. 1번 사진은 일본 신사 도리이 모습이고 2번 사진은 신사 도리이에서 바라본 보수 세력 성지 이세신궁의 외궁 정전 입구 모습이고 3번 사진은 신사 도리이에서 바라본 극우 세력 성지 야스쿠니 신사 정문 모습입니다. 그래서 4번 사진 도리이와 5번 사진 야스쿠니 신사 정문, 6번 사진 이세신궁 외궁 정전 입구를 어떻게 끼워 맞춰 7번 사진 구 국립부여박물관 외관 디자인으로 친일 건축가 김수근이 만들었는지 디자인 개념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구 국립부여박물관 디자인 개념 1. 1번 사진 속 빨간색 표시 도리이 상부분은 5번과 6번 사진 속 신사지붕 빨간색 표시 상부선에 끼운다. 1번 사진 속 파란색 표시 도리이 하부분은 5번과 6번 사진 속 신사지붕 파란색 하부선에 끼운다. 3. 1번 사진 속 녹색 선 표시 도리이 기둥은 수평에서 수직 방향으로 90도 회전시킨 후 5번과 6번 사진 속 신사지붕 녹색 선 표시 지분경사 형태로 배치 후 변형시킨 도리이 수직 기둥을 곡선으로 꺾어준다. 결국 8번 사진 속 구 국립부여박물관 외관 모습은 일본 신사 도리이와 이세신궁 그리고 야스쿠니를 변형시켜 결합한 디자인임을 100% 알 수 있습니다. 좌측 하단의 1번 사진글을 먼저 살펴보면 일본인들이 팔을 좋아하는 이유는 팔의 한자 모양과 관련이 있습니다. 팔의 모양을 보면 아래쪽으로 갈수록 넓어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모양이 일본에서는 점차 번영한다는 느낌을 주어 끝으로 갈수록 넓어지는 팔이라 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좌측 상단 2번 사진의 이세신궁 지붕은 일본인들이 좋아하는 숫자 8의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3번과 4번 사진 속 구 국립부여박물관 지붕도 숫자 8의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번 사진 속에서도 알 수 있듯이 숫자 8 모양의 구 국립부여박물관의 주단면도는
한자 8 모양대로 빛이 건축물 안으로 들어오는 천창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또한 맨아래 6번의 사진처럼 구 국립부여박물관 지붕에 배열된 기둥 개수도 숫자 8에 맞췄습니다. 그러므로 구 국립부여박물관 기둥 디자인 개념은 숫자 8 모양을 지닌 이세신궁 지붕처럼 기둥폭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갈수록 점점 넓어진다는 겁니다. 지금부터는 좌측 맨아래 7번 사진처럼 변형된 X자 치기 문양이 있는 구 국립부여박물관 지붕을 살펴보겠습니다. 1번 사진과 3번 사진처럼 야스쿠니 정문 지붕 X자 치기, 이세신궁 지붕 X자 치기와 8개 장신구는 일본인들이 좋아하는 숫자 8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맨아래 중앙의 6번 사진처럼 2번 사진 속 이세신궁 이즈모 다이아 정전 지붕 문양을 장신구 8개와 결합하여 구 국립부여박물관 문양 속 숫자 8을 지닌 디자인으로 변형시켰으며 4번 사진 속 일본 신사 도리의 상부부 끝선과 같은 각도로 구 국립부여박물관 지붕 문양을 100% 디자인했습니다. 그리고 4번 사진 속 일본 신사 도리의 문양을 확대한 5번 사진처럼 6번 사진 속 수평에서 경사지게 변형된 도리의보와 보 사이에 있는 문양과 2개의 고리를 가진 구 국립부여박물관 지붕 문양은 4번과 5번 사진 속 일본 신사 도리의보와 보 사이에 있는 문양과 2개의 고리를 그대로 모방하여 변형시켜 디자인하였음을 100% 알 수 있습니다. 구 국립부여박물관 측면 외관은 이세신궁 기둥을 제외한 벽면 구성 형태를 그대로 모방하며 변형한 외벽 공간의 창문과 X자 치기와 수평 통나무 카츠오기를 결합 변형하여 외벽 문양으로 디자인했음을 100% 알 수 있습니다. 구 국립부여박물관의 출입문은 이세신궁 기둥과 보를 모방하여 디자인하였고 외벽 디자인 역시 이세신궁 외벽 형태와 지붕의 X자 치기와 수평 통나무 카츠오기를 그대로 모방하여 디자인하였음을 100% 알 수 있습니다. 구 국립부여박물관 디자인 개념은 군사정권을 의미하는 야스쿠니 신산의 군사박물관인 유치관과 숫자 8 모양을 한 사무라이 투구 모양을 본떠 지붕 모습으로 형상화시켰습니다. 1번 사진 속 이세신궁 지붕의 통나무 카츠오기를 수평 방향에서 수직 방향으로 세우면 4번 사진의 구 국립부여박물관 지붕 중간에 위치한 조형물 위치가 되고 2번 사진 속 야스쿠니 신사 정문 지붕의 통나무 카츠오기처럼 이세신궁 지붕의 통나무 카츠오기를 구 국립부여박물관 경사기둥 높이와 같은 높이로 짧게 자르면 구 국립부여박물관의 원통 조형물 모습이 됩니다. 그렇기에 3번 사진은 구 국립부여박물관의 원통 조형물과 신상 조형물을 확대한 모습입니다. 지금까지의 건축물 설명으로 구 국립부여박물관의 신상 조형물이 왜 저렇게 많은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이제 이해하시겠지요. 그렇다면 이제부터 대한민국 대혁명 새나라 운동으로 신일청산 운동을 대대적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므로 이러한 사실들을 주변 분들께 널리 공유하며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천재 건축가이자 대한민국 뉴페이스 정치가 백창아